공포의 17초. 네,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 현장 잔해 속에서 추락의 순간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이 인터넷상을 돌고 있습니다.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정황상으로 봐서는 좀 비슷하다.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.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죠? 네.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찍은 예. 것 같은데요. 네. 잘 들어보시면 네, 비명 소리가 들리죠. 오마이갓, 오마이갓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네,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고 네, 있고요. 비명 소리가 들리고. 네, 조종실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도 들렸는데 네. 참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직전 정황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거 좀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. 저는 제가 보기엔 지금 뭐 그 당시 촬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알파 산맥이 보이고, 그다음에 뭐 비용 소리가 들리고, 그다음에 이게 갑자기 탁 멈췄다고, 그다음 깨부수는 소리는 아마 조종사가 이제 조종실 들어가려고 문을 뭐 깨는 소리 같은데, 야 정말 그때 저때 승객들이 느꼈을 공포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이 잘 안 그 갑니다. 소리만 네. 들어도 굉장히 네. 섬찟한데요. 네. 네. 독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저것이 이제 아마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로서는,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한 거로서는 안에 있던 승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아니겠느냐, 이제 이렇게 네. 추측을 하고 있는데, 독일 정부에서는 그 현지에서 나온 모든 휴대폰들은 다 현지 부근에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확률은 없다,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저게 정말 정부 발표대로 좀 어떻게 현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기 독일 정부랑 항공사는 부인하고 있는 거죠. 저런 네. 자료는 없다. 네. 네, 글쎄, 조금 약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, 저거를 사실은 글쎄, 휴대폰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, 글쎄, 저런 추락사고에서 휴대폰이 온전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영상을 추출한다는 것 자체도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고, 그게 아니면은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뭐 이걸로 뭐 보냈다는 건데, 저 급박한 상황에서 찍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야, 이거 동영상을 보낸다?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글쎄, 저게 정말 그 동영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조금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봐야 저게 될 것 만약 같은데. 거짓이라면, 가짜라면 네. 저 가짜를 저렇게 유포한 경우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? 글쎄 뭐 저게 글쎄 뭐 독일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대로 한다고 저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. 저거를 유출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다만 그 언론사가 만약 어떤 한 언론사에서 저거를 이게 그 동영상입니다 하고 이제 기사를 써서 내보냈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오보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은 굉장히 충분히 대우에 남는 것이죠. 근데 영상 법적인 책임을 존재를 묻기는 보도한 좀 어려울 것 언론사는 지금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. 예. 저게 네.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구했는지 네.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. 물론 유포를 지금 아까 한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셨듯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찍어서 보냈거나 네. 아니면 정말 잔해 속에서 찾은 영상을 관계자가 유포를 했거나 두 가지 둘 중에 중에 하나죠. 하나인데 두 개의 가능성도 어쨌든, 저는 예, 조금 둘 다 많지 않아 보여요, 개인적인 생각이. 가능성이. 예. 휴대폰이 분실됐거나, 아니 그 나만 알겠습니까? 아무리 강한 휴대폰이라도 지금 비행기 폭으로 사람이 다 죽었는데, 네. 블랙박스도 아니고. 또 논란이 되는 건 루프트한자가 저기 이 조종사 부기장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, 우울증, 예.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알고도 이렇게 운항을 시킨 거는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의 보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, 뭐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조종사 그 건강을 위해서 병명 같은 것도 안 쓴다고 그래요. 쓰게 되면 야, 이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야, 무슨 병 아니야, 이렇게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, 이거 정말 조종사 인권 하나 보호하려다가 승객 지금 100몇 명이 죽은 참사가 일어났으니까, 글쎄 독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그게 될 것이고, 아마 루프트한자가 지금 거의 뭐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예.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종사의 어떤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공사의 과실이 너무나 큰 것이고, 그래서 이 배상금이 역대 항공사건 사상 최고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루프트한자 좀 경영상의 위기에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그 국내 항공사도 이 사건을 계기로 무슨 대책을 또 만들었다면서요? 그 실은 이제 9.11 테러 났었을 때 미국에서 시작된 게 이제 2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조종석에는 반드시 기장, 부기장 외에 꼭 2인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, 이게 왜 생겼냐면은
기장, 부기장이 화장실에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종관 안에는 한 명밖에 안 남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메인 이제 헤드 스튜어드가 와서 꼭 기장 이 조종실 안에는 2인을 둬야 된다는 건 이제 미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. 유럽도 이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아마도 유야무야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바로 이번 사건도 화장실에 갔을 때 한 명이 남게 된 건데 국내에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2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. 시행도 아마 하겠죠. 하고 있는데 규정상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항공사들은 이 2인 규정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바로 어제였죠. 이제 국토부에서 전 항공사에 대해서 무조건 조종관 안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2인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한 명이 화장실을 갈 때는 반드시 승무원이 들어와서 조종사 안에는 2인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새롭게 이건 또 굉장히 도입한 겁니다. 중요한 안전 규정 같습니다. 그렇죠. 이번 사건을 비춰볼 때요. 네.